7세 사고력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는 사고력 수업 시 유의사항. 이건 뭐냐면, 6, 7세 대상으로 이 사고력 교재를 수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이제 화를 내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죠? 아이와 싸우는 분, 이게 애들이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녀가 셋인데, 셋 다 이 6, 7세 때 사고력 교재를 가지고 제가 수업을 진행했는데, 집에서. 근데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 달라가지고, 진행할 때 느꼈던 것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주변 얘기들을 잘 조합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사고력 교재를 대표적인 것만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6, 7세 사고력 유의사항에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고력이란 뭘까요?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생각하고 헤아리는 힘. 그죠? 줄여서 뭐 생각하는 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좀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6, 7세 자녀에게 사고력이란 뭘까요? 자, 제가 하다 보면 항상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엄마가 이제 이렇게 딱 했어요. 이 문제 풀어봐.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엄마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쉬운데 애가 풀 생각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화가 나. 야, 이것도 몰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나서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자, 이런 상황을 좀 반대 입장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초등학생들 강의할 때도 좀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데 아이가 이해를 못하고 막 이렇게 고민하는 걸 보면, 왜 그 고민을 하는지 물어봐서 확인하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죠? 근데 6, 7세가 엄마랑 진행할 때 아무 말이 없다는 거, 아니 몰라 이렇게 했던 거는 이유가 좀 있어요. 근데 이 시기에 자녀에게 사고력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시기에 사고력을 이렇게 배우면 안 돼요. 이렇게 느끼면 사고력을 멀리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고력이 자녀에게 꼭 필요한데 왜 필요할까요?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힘이 돼요. 그죠? 삶을 살아가는데 사고하는 힘이, 어떻게 보면 이게 사고를 할 수 있다면 문제 해결력도 되고, 그죠? 뭘 선택해서 가야 되는지, 뭐가 효율적인지, 그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힘이 되는 게 사고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기에 사고력에 창의성이 보태지면 창의사고력. 네. 자, 6, 7세 때 사고하는 힘을 길러주지 않으면 고학년 돼서는 아이들이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저학년 때 6, 7세 때 사고하는 힘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사고력 교재를 풀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기본 연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글도 쓸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6, 7세한테 요구하기는 좀 어렵죠. 그죠? 자,
한글도 읽을 줄 알고 연산도 할 줄 알고 글쓰기도 할 줄 있으면 사고력 교재를 혼자 풀어도 되는 거죠. 간혹 6, 7세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죠? 그것보다는 6, 7세가 처음 사고력 교재를 같이 하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용어를 이해해야 돼요. 그죠? 사고력 교재에 나온 한글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미를 왜냐면 사고력 교재에서 뭘 하라고 해요. 뭘 하라고 하는데 이게 뭘 하라는 건지 몰라. 처음 듣는 애들은.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흥미. 예. 아이가 흥미가 있어야 그죠? 사고력을 풀려고 하죠. 그죠? 전혀 처음 접해보는데 흥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첫 사고력 수업 시 유의사항을 한번 적어봤어요. 제 경험인데. 자, 아이가 6, 7세인데 사고력을 뭐 5세 때부터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럴 때 해야 될 거. 자, 첫 번째, 자녀의 막막함에 집중해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녀가 말이 없는 건, 아니 자녀가 몰라 하는 건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처음 사고력 교재를 접했을 때 진짜 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는 어머님께서 좀 아시죠? 그죠? 지금 자녀의 입장에서 뭔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자녀의 눈에서는 그런 게 보여요. 그죠? 그래서 자녀가 어떤 거가 잘 이해가 안 되는지,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아이가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가 좀 막막해 하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물어보고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고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들이 그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알맞은 답을 쓰시오 그러면 알맞은이 어떤 의미냐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하는 방법을 아이 스스로 깨닫고 하기에는 쉽지가 않으니까 예시나 뭐 모든 것들을 한번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이거는 이런 의미다 라는 거를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여준다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보통은 필수 예제처럼 뭐 하나 예시가 나오고 연습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잘 모르는지, 아니면 한 번씩 더 해주고 계속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일단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녀 관심사에 맞는 발문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뭐 곤충을 좋아한다 그러면 사고력 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뭐 그런 부분이 나오면 곤충, 애가 좋아하는 곤충으로, 뭐 장수풍뎅이를 좋아하면 장수풍뎅이가 몇 마리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발문을 해서 자녀가 관심사와 맞는 질문, 발문들을 해 가면서 아이가 하나씩 문제의 의도와 파악을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애가 사고하는 힘을 길러야지 하면서 기다려주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자녀가 막막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이해할 수 있게. 그죠? 사고력은 그죠? 기본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안 다음에 사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창의성도 예, 창의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창의성은 없는 데서 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있는 데서 새로운 걸 결합할 때 생기는 게 창의력이잖아요. 창의성이잖아요. 그것처럼 사고력도 뭔가 사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해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고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그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에 사고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게 사고력 수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사고력 추천 교재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6, 7세 사고력 수학 추천 교재로 대표적인 게 뭐 팩토 채널이라고 해서 아닌데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제가 해봤어요. 창의 사고력 수학 킨더 팩토를 아이들하고 처음에 다 2교재로 시작을 했어요. 네. 자, 킨더 팩터와 키즈 팩터가 있는데 5, 6세고 6, 7세잖아요. 그죠? 예. 근데 처음 할 때는 킨더 팩터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끔 어려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네. 처음에 이 진행하다가 가끔 뭐 설명하기도 내가 풀기도 좀 어려운데? 라는 문제가 간혹 나와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시죠? 일단 답을 봐야죠. 그죠? 답을 보면 대부분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답을 보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답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죠? 그래서 답을 보고 아이에게 이거를 생각하라고 막 강요하기보다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알려주고 넘어가는 게 그냥 좋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여서 이제 초등, 중등에 올라가서 계속 이제 활용하니까 지금 알았던 거를 나중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막 이제 실강이를 아이와 싸우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네. 그리고 킨더 팩터 하다가 뭐 아이들 잘 따라오는데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팩토슐레가 최근에 나왔잖아요. 예. 스마트하게 좀 게임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요거는 교재만 가지고도 좀 더 놀이 수학으로 할 수 있는 교재가 있고요. 여기서 스마트 교구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기계치이신 분은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네. 그리고 6, 7세 사고력 과학 추천 교재를 알려드릴게요. 저희 쪽에서 나온 교재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맛있는 영재 사이언스가 아이들이 사고를 길러갈 수 있게 구성한 교재예요. 자, 맛있는 연기 사이언스는 6, 7세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이 유치원 커리큘럼이 아니고요. 초등 교과랑 연계된 부분입니다. 실험 수업 진행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생각해 보기. 네, 아까 사고력 교재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 실험 교재에 나와 있는 뭐 하라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처음 할 때는. 그래서 친절히 뭐 QR 영상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아이들이 하나씩 따라하게끔 한 거예요. 그죠? 실험 수업할 때는 아이가 문장을 읽고 어떻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거죠. 이게 이런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해결해 가고, 그리고
소리를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떨림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거를 아이와 함께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 아이가 실험을 혼자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알려주는 거죠. 그죠? 처음 실험을 한다면. 그리고 실험하기. 그래서 이제 부부젤라를 만드는 거예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게 키트가 구성되어 있고, 자, 그냥 부부젤라 만들어서 갖고 놀면 끝인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약하게 불니까 어떻게 되지? 세게 불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씩 선을 연결하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불다가 손가락으로 누르면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풍선이 팽팽할 때랑 느슨할 때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자, 6, 7세 때는 이 가설을 설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 하나씩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번씩 해보게끔 하는 거죠. 그거를 같이 도와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생각해보기. 이거는 아이들이 이제 실험하고 뭐 하면 생활 속에 적용된다는 걸 되게 강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과학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내가 실험했던 것들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자, 그리고 뭐 스팀이라고 해서 악기 중 소리를 내는 방법이 다른 게 뭔지. 그죠? 아까 소리를 내봤는데 악기마다 소리 내는 방법이 다르네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과학 퍼즐로 아이들이 간단하게 퍼즐로 용어를 정리할 수 있게, 그리고 과학 일기로 생각나는 것들을 좀 적어보고 마지막에 이제 같이 얘기할 거리들을 해서 어머님들이 잘 하실 수 있게 교사용 지도서를 좀 드립니다. 요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아이 첫 실험 교재로 재미있는 실험 위주의 6, 7세 실험 교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맛있는 영재 사이언스 괜찮은데 너무 좀 이렇게 무겁다 싶으면 우리 아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